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최근 통신사와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고 있죠. 이런 우려 속에 실제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개통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3천만 원의 불법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자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 35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죄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이용돼서는 안 될 텐데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였고요. 네. 이제는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국가정보원의 김모 과장, 일명 김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 그리고 이제 자살 소동이 빚어졌던 권모 과장, 이렇게 이제 3명이 이제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병원 치료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한부로 기소가 중지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새롭게 이제 밝혀진 것으로는 국정원 이모 처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은 이제 가짜 영사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이 됐고요. 그리고 선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추가되는 형태로 최종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피고발인 신분이었던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사전에 함께 국정원과 이제 모의했던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또 이 피고발됐던 검사 2명은 혐의 없음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국정원 내에 3급에 해당하는 처장 1명과 선양 총영사까지 2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형태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한번 짚어보죠. 네, 결국은 이제 국정원이 이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윗선 개입을 밝혀내야 했는데 이제 수사 내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는 이제 비판을 이제 면할 수가 없게 됐고요. 네. 결국은 이제 국정원 직원 전체 다 합쳐서 4명이고요. 외부 협력자 1명인데 국정원의 입장은 결국 직원 4명이 공모해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결국 재판의 결과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개인적 일탈이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어느 선에서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냐. 사실은 내부 문건을 보면 더 상부에서 결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이제 내부 문건에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 조직 내부의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선에서 재판에 넘겨지고 처리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결국 또다시 이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개인적 일탈로 처리되는 모든 방식이 다 똑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시작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검찰이 이 이상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간첩 조작 사건이 이렇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본 사건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유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이 본 사건이고요. 1심에서는 판결이 끝난 것을 이제 항소심에서
더 이제 이 사람의 간첩죄를 이제 무죄가 아닌 유죄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국정원과 검찰이 노력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과잉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문서가 조작됐다라는 사실이 이제 민변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일이 이제 일파만파 새로운 사건으로 터져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 사건은 항소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제 지난 11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문서 위조가 드러났고 지금 이제 국정원의 직원까지도 새롭게 기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은 이제 유우성 씨는 간첩이 확실하다. 국정원의 입장도 이제 그렇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 났던 간첩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제 구형이 이루어졌고요. 1심 판결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징역 7년을 이제 구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 그 부분은 이제 2,560만 원이 1심 판결인데 2심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사기죄를 추가 기소를 해서 지금 이제 그 금액 자체가 8,500만 원 정도로 이제 늘어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25일에 최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1심 때 판결에 비해서 이 정말 문서 조작 끝까지 이제 추가로 발생시켰던 이 항소심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가 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런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 국정원 모두 유우성 씨는 간첩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들썩여야 하는 것일까? 또 이 최평론가는 이 사건의 배경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있을 수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라서 간첩이다, 간첩이 아니다. 그리고 조작이다, 조작이 아니다. 이런 공방이 이제 어찌 보면은 한 명의 이제 탈북자, 거기다 이분은 또 이제 중국 국적이란 말이죠. 네. 이 서울시 공무원을 지냈다는 이제 특수성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과정은 저는 명백히 지금 6.4 지방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서울시의 이제 이전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고요. 현재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꼭 탈원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서울시장 흔들기를 할 것인가 하는 일환의 과정에서 네. 가장 이제 이 쉬워 보였던 것이 작년의 전국에서 이제 종북 공세였단 말이죠. 그 부분이 이제 이 사건으로 계속 몰이가 되어져 왔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는 또 새로운 전국으로 좀 바뀌면서 사실은 국정원과 검찰도 무리수를 던졌던 부분에 이제 발목이 잡혔던 것이 아닌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그 어떤 오점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건조차도 끝까지 결국은 이제 검찰의 기소와 국정원이 이제 주장했던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그 여의도정가 작년에 이어서 막말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SNS 공방이 뜨거운 화제지 않습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막말 공방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부 발표 이외에는 굉장히 뭐 색다른 발언이나 혹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야당의 정청래 의원이 조금은 이제 강력하게 무인기가 북한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라. 이 국회에서는 이제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었고요. 사실은 이것을 밝힐 의무는 국방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트위터 글을 통해서 이 정청래 생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정 의원의 머릿속 관심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너의 조국인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제 최고 존엄을 그렇게 이제 비유하고 싶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비아냥인데요. 네. 그냥 이제 센 그러한 이제 이 SNS 저격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반론은 미치도록이라는 말은 이제 김진태 의원이 쓴 말을 이제 재인용한 것인데요. 미치도록 감방에 가고 싶냐 하는 형태의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김진태 의원은 다시
뭐 이제 북한식으로 장성택의 처형을 우리가 보듯이 재판도 없이 이제 어떤 그 사법 살인을 저지르는 북한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식의 또 재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막말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사람의 설전, 이 무인기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RC 동호회 뭐 전문가라든가 네. 국내 여러 부분의 이제 무인기 관련 전문가들은 이 동체가 날 수 있겠느냐, 또는 북한에서 이제 남한까지 비행하고 돌아가면서 그 사진 기록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유의미성이 있는 이제 하나의 그 무기냐, 정찰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나 국회의 입장은 정부 발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이제 역학조사, 이 전반적인 문제는 국방부에서 2주에서 한 달 내에 정밀조사를 마치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 또다시 작년에 계속 이어졌던 정부의 발표를 믿느냐 못 믿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을 판정하는 검증론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네. 이 두 사람의 공방 외에 사실은 이제 여당과 야당의 공방에서 보면 이 야당인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은 정 의원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이제 이 소신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이제 성향들을 검증해야 한다. 이번 이제 6.4 지방선거를 이념 검증론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형국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 논란에 대한 문제가 김진태 의원이 불을 지른 것인지 아니면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 불을 지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공방이 한동안 시끄러워지게 됐고요. 네. 이 입장에 따라서 이제 지방선거 국면을 또다시 많은 국민들이 지난 천안함 사건에 비유하면서 결국은 이게 제2의 천안함 사태가 될 것이냐, 그 사건의 진위는 진위대로 또 흘러가고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느냐 못 믿느냐를 이제 검증하는 선으로 흘러갈 것인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적지 않은 파장으로 확산되어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무인기 출처와 용도와 관련된 정리가 벌써 끝난 게 아닌가. 이건 MB 정부 말 천안함 사건 관련 국방부 정리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 차원의 대국민 요구를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그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실제로 뜰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거의 한 140km 이상을 이제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수준이 된 것인지, 사실은 이게 이 사진이 확산되면서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는 무인 정찰기가 맞는 것이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최근에 팟캐스트라든가 또 정청래 의원이 참여한 쪽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이제 하면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외신,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 지명도가 있는 CNN 같은 매체에서 이것은 장난감 수준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군사무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식의 이제 보도를 내놓으면서 사실은 이게 정부 쪽에서만 오히려 이것이 북한 소행이다라고 추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이제 확증하고 있는 상황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이제 어떤 검증이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외신의 분위기라든가 일반 여론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허점이 많은 사건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은 이게 종북 공세라든가 검증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학적인 발표를 먼저 해줘서 이 국민들의 의혹을 이제 해소시켜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은 거기서 어떤 음모론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확산될 여지가 없는데요. 문제는 과학적인 이 입증을 해주지 않고 이미 이제 정부 발표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가지고 공세를 확산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의도로밖에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 2주간 집중적으로 이제 언론 매체를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무인기 문제 관련해서요. 그랬죠. 근데 여당 의원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행태에도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무인기 사건 일주일 이상 굉장히 이제 모든 언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뉴스로 다뤘는데요. 제가 공군 출신의 공대 출신인데 과학적인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미약한데, 그냥 어찌 보면 다 평론적 수준에서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랬겠느냐라는 추정으로 비롯해서
지금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여권에서는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요. 북한의 김정은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유불리론을 따져가면서 이 정황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과거 사건에서 목도해 왔는데요. 이 무인기 사건도 이제 매체에서 조금 뉴스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사실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뭐 이제 이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 국방부가 이것을 더 명확히 엄밀하게 밝혀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질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국회 외에서 이 트위터라고 하는 또 SNS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이 김진태 의원이 막말로 나서준 것은 이게 또 저격수의 역할을 하면서 무인기 공방을 정치적으로 이제 재확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이제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였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